자, 물체 운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물체 운동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우리는 요 단원에서 누구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거예요, 얘들아? 중력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알아둬야 될 거 힘이 중력은 일종의 힘 맞아요, 들려요? 맞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거든요. 자, 힘의 종류 마찰력, 전기력, 중력 이런 것들 다 배웠었죠. 탄성력. 자, 그런데 먼저 이 힘은 우리가 과학에서의 누구요, 얘들아? 힘은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증명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명해주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에서의 힘은 첫 번째 물체에 힘을 주었을 때 물체의 누구를요, 얘가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변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체의 모양이 변하거나 아니면 물체의 운동 누가 변해야 돼요? 상태가 변해야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여러분들 학교였을 거예요. 이게 뭐라고 나왔었냐면요. 과학에서의 힘의 정의를 쓰시오라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했냐면 이 물체의 운동 상태에 뭐가 들어가요, 얘들아? 물체의 운동 누구요, 얘들아? 속도와 속력과 누가 들어갑니까, 얘들아? 방향이 들어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물체의 운동, 속도, 속력 또는 방향 요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물체의 운동, 속력과 운동 상태 변화 이렇게 쓴 거야. 이건 같은 말을 두 번 쓴 거 맞아, 틀려? 맞죠. 그치. 그래서 물체의 모양이 변하거나 운동 상태가 변화하는 원인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힘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를 겹쳐서 써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엇입니까, 얘들아? 과학에서의 누가 됩니까? 힘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요 이 힘을 줬을 때, 자, 여러분들 이제 운동선수들 보면 뭘 굉장히 열심히 배우죠, 얘들아? 운동, 역학 이런 책을 동시에 보거든요. 이유는 힘을 어느 방향에서 어느 쪽으로 얼만큼의 힘의 크기를 줬을 때 효과가 달라진다라는 걸 공부하는 게 바로 운동 역학이야. 그래서 우리는 힘의 누구요? 힘의 몇 요소, 얘들아? 3요소에 대해서 배울 거야. 힘의 3요소에 힘의 무엇입니까, 얘들아? 효과를 다르게 하는 것이 바로 힘의 3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보면 어디에서 작용했느냐,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힘의 크기는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계속 팔 힘을 기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야, 얘들아? 힘의 크기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공부하는 이유가 그렇죠. 작용점이 어디냐 또는 힘의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 요 힘의 누가 됩니까, 얘들아? 단위가 돼요. 질량, 길이, 부피 모두 단위가 다른 것처럼 힘이라는 물리량도 단위를 따로 쓰죠. N이라고 쓰고 누구라고 읽죠, 얘들아? 뉴턴이라고 읽습니다. 됐나요? 그치?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힘에서 이 힘을 무엇 해볼 거냐면 물체예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사실 한 종류의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무엇이지만 얘들아, 사람이라서 지구에서 살고 중력이 작용하죠. 그럼 원래는 우리는 힘을 받으면 힘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 안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맞죠? 힘은 이런 거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중력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에요, 얘들아? 땅바닥이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나를 뭐 해주고 있어? 받쳐주고 있어. 그래서 마치 중력이 작용하지 않은 것처럼 상쇄시켜준단 말이야. 이것을 우리가 힘의 누구라고 합니까, 얘들아? 힘의 합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개의 힘이 한 물체에 동시에 작용할 때 효과를 나타내는 그 결과를 구하는 과정을 힘에 뭐라고 합니까? 합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냐면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힘은 포스의 약자 F를 쓸 거고요. F1이 몇 뉴턴이야? 4뉴턴. F2가 몇 뉴턴이야? 얘가 F2가 몇 뉴턴이야? 얘가 3뉴턴이야. 이 물체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몇 뉴턴만큼? 1뉴턴만큼. 그쵸? 자, 그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힘, 요거를 우리가 무슨 힘이라고 얘기하죠, 얘들아? 알짜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알짜 힘 F 여러분들 어떻게 구했어요? 큰 힘에서 작은 힘 뺀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F1에서 F2를 무엇합니까? 빼줘야 돼요.
자, 이때 누구는요, 얘들아? F1이 누구보다 F2보다 크거나 뭐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알아두셔야 될 거. 자, 그런데 물체가 무엇합니까, 얘들아? 힘이 어떻게 돼요, 얘들아? 나란하게 같은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맞죠? 자, 이렇게 될 경우, 자, R자임 F는 어떻게 구해요, 얘들아? R자임 F는 그렇지. F1 플러스 누가 돼요, 얘들아? F2.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몇 뉴턴만큼 움직일까요? 7뉴턴만큼 움직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란하지 않은 경우예요. 지금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깔끔한 경우를 보여준 거죠. 우리 힘이 어떻게 꼭 같은 나란한 선에서만 작용합니까? 오른쪽으로 밀었는데 또 다른 힘이 위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나란하지 않은 경우를 좀 봐주셔야 되는데요.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한 물체에 오른쪽으로 F1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사선 방향으로 누가 작용합니까? 얘들아? F2가 작용합니다. 이때 이 사이각이 우리가 45도라고 해볼게요. 됐나요? 그치? 그럼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게 무엇이냐면 얘가 45도였어. 그럼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해? 왼쪽, 그러니까 요 사선 방향으로 또 가려고 하는 거 맞아? 틀려 얘들아? 맞죠? 오른쪽으로 가면서도 저 위쪽으로 가고 싶어. 그 두 개가 모두 반영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물리학자들의 실험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는 F1의 반대편에 평행한 선을 같은 길이만큼 그리세요. F2의 반대편에 평행선을 같은 길이만큼 그리세요. 됐나요? 그리고 작용점으로부터 대각선의 거리까지 화살표를 그려주면 이게 바로 이 물체의 움직이는 힘의 효과가 나타나는 방향이더라는 거야. 방향과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F를 무슨 힘? R자 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최대한 화살표를 비슷하게 그려볼 텐데요. 누구요, 얘가? 요렇게 해서 얘가 F1, 그 다음에 요렇게 조금 뒤로 제꼈어. 얘가 F2. 이때 F1과 F2의 크기는 뭐예요, 얘들아? 같고요. 결합각을 몇 도라고, 얘들아? 120도라고 해볼게요. 자, 역시나 이 친구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좀 위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맞죠? 양쪽의 힘을 모두 다 반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F1의 반대편에 평행한 선, F2의 반대편에 무슨 선? 평행한 선을 긋고요. 작용점을 기점으로 무엇합니까, 얘들아? 요렇게 사선으로 그으면 이게 R자의 F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멀리서 봐도 이 F1 크기 비슷하죠? F2 크기 비슷하죠? 맞죠? 그런데 R자임의 크기가 굉장히 달라지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 지금 두 힘이 얘네들은 무엇합니까, 얘들아? 지금 얘를 보면, 얘를 원래 먼저 그렸어야 되는데 얘를 보면 두 힘이 뭐해진 것 같아요? 포개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벌어진 게 몇 도? 45도. 더 벌어진 게 몇 도? 120도. 그치? 완전 벌어지면 몇 도? 180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는 순간, 나란하지 않게 벌어지는 순간 힘은 뭐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 얘들아? 분산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선생님이 왜 꼭 설명하냐면 이걸 중학교 1학년 때 원래 제대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애들이 시험이 없어서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선생님이요, 하1에서도 설명을 하다 보면 이게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분자 구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학습은 굉장히 융합적이고 연쇄적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 봤더니 0도, 이들의 사이각이 0도, 45도, 120도, 얘가 몇 도? 180도로 가장 많이 분산된 거야. 그러니까 R자의 힘이 몇 밖에 안 돼? 1밖에 안 되죠. 그치? R자임이 7뉴턴. R자임이 그거보다 작을 거고요. 조금 더 작을 거고요. 얘는 완전 작아지네요. 됐을까요? 그래서 두 힘이 분산될수록 R자임은 작아져요. 그리고 이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F1과 F2의 크기가 뭐 할 때? 같을 때. 사이각이 몇 도이면? 120도이면 R자임 F도 F1, F2의 크기와 뭐 하더라, 얘들아? 같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알아두면 좋은데요. 사실 한용고는요, 굉장히 이 앞부분 중등 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내요, 문제를. 그 여러분들이 조금 잘 기억해주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 이제 누구에 대해서 들어갈 거냐면 다섯 번째, 중력에 대해서 들어갈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들어갈 거예요, 얘들아? 중력을 먼저 배울게요. 중력이란 힘을. 중력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구 중심에서 뭐해질수록 얘들아? 멀어지면 작아지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지금 이 단원에서 등장하는 정의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중력이란
어느 중심으로 얘들아? 지구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무엇이에요 얘들아? 힘이에요. 따라서 지구의 위치에 따라 중력의 방향은 모두 무엇하다라고 하셔야 돼요? 다르다고 하셔야 됩니다. 애들이 이러는 거야. 선생님 지구 중심 방향이라면서요. 그럼 다 같은 방향 아니에요? 지구 중심이 여기서랑 여기서가 같애달라. 다르잖아요. 그쵸? 북쪽에선 남쪽을, 남쪽에선 어느 쪽을 가르쳐? 북쪽을 가르치잖아. 따라서 중력의 방향은 무엇합니까 얘들아?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표현 때문에 많이 헷갈려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건 지구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중력은 뭐해져요 얘들아? 작아진다 라는 거예요. 맞죠? 자, 작아지는데 통상 우리는요 중력을 1kg당 몇 뉴턴이라고 배웠어요? 중학교 때 9.8 뉴턴.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질량을 갖고요. 그 존재하는 순간 그 물체에 무슨力이 작용하는 거야? 중력이라는 당기는 힘이 작용하죠. 그 힘을 수학적으로 환산했더니 9.8 뉴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높은 곳에서 자유낙하 실험을 할 때요. 지구 중심에서 멀어졌으니까 중력이 작아지지 않나요? 자유낙하 실험은 우주까지 가서 하나? 아니지. 정말 높은 곳에 가봐야 63빌딩이야? 그러면 63빌딩에서 해도 중력은 킬로그램당 몇이야 얘들아? 9.8뉴턴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집에 나오는 자유낙하 실험을 했다. 밑으로 떨어질수록 중력이 커진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려요. 자유낙하 실험을 하는 모든 공간에서는 우주가 아닌 이상 중력의 크기가 평균으로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중력의 방향에 대한 표현을 고등부에서 조금 다른 표현을 쓰는데요. 자, 뉴턴이 북극에 가서 좀 더 무거운 물체여야지 중력이 티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잘 잡아당겨서 1kg이면 9.8이니까 10kg이면 98N일 거고 맞죠? 그래서 무거운 물체, 질량이 큰 물체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 중력을 확연하게 눈으로 볼 수 있겠구나 해서 가지고 간 소재가 누구야? 나비야. 나비를 가지고 여기 가서 이렇게 매달아 놨더니 지표면에 대하여 직각 방향을 향해. 납을 가지고 어디 가서 얘들아? 높은 곳에 가서 매달아 놨더니 무슨 방향을 향해? 직각 방향을 향해. 납을 가지고 높은 곳에 가서 매달아 놨더니 직각 방향을 향해. 맞나요?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 납, 연자를 써요. 그래서 자, 납이 지표면에 대한 직각 방향을 가르친다. 그래서 무슨 방향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연직 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방향? 연직 방향. 그렇죠. 그래서 중력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직 방향으로 작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됐을까요? 그치? 자, 그럼 이제 중력을 알아뒀어.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는 누구 법칙으로까지 배우고 물체 운동으로 넘어갈 거냐면 중력 법칙까지 배울 거예요. 무슨 법칙이라? 중력 법칙. 지구의 모든 곳에서는 이제 중력이 작용하는데요. 사실 중력의 시작점은 만유인력이에요. 만유인력이 뭐지 얘들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갖고? 질량을 갖고. 질량을 갖는 모든 물체 사이에서는 당기는 힘이 무슨力이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한다. 맞죠? 이 만유인력이야. 자, 그런데 지구라는 행성이 사실 또 되게 작은 행성은 아니죠. 목성, 토성에 비하면 되게 작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화성보다 크고 수성보다 커요. 그러니까 지구라는 행성이 되게 작은 행성은 아니야. 나름대로의 묵직한 질량을 갖다 보니 주변의 모든 것들을 아주 강렬하게 잡아당기는 중력을 갖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구에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요.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두 물체의 거리가 멀어. 내가 여기서 누구 하나를 잡아당길 거야. 근데 잡았어. 겨우 잡았어. 근데 얘가 자꾸 뒤로 가. 그러면 내가 얘를 잡아당기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지는 거 맞죠.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력은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모여지게 되면 얘들아 멀어지게 되면 중력 F는 뚝 떨어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됐나요? 그런데 두 물체의 질량이 점점 커집니다. 두 물체의 질량이 점점 커져요. 그럼 서로 잡아당기는 능력이 더 커지는 거 맞아? 틀려요? 얘들아? 맞죠. 아까도 말했지만 잡아당기는 원동력이 누구야? 얘들아? 질량이야. 질량이 커지면 잡아당기는 힘도 커지는 거야. 그런데 거리가 멀어지면 잡아당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 북극성으로 내가 왜 안 끌려가? 되게 멀리 있어. 그러니까 끌려가 안 끌려가? 안 끌려가. 그리고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를 알아두셔야 되냐? 여기서 동시에 힘의 평형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건데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얘들아. 두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두 물체가 서로 상대방을 무엇해요 얘들아?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치? 서로 상대가 잡아당기고 있는데 이 물체가 서로 끌려가지 않아. 서로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건 반대 방향의 힘에서 두 힘의 크기가 무엇하다는 얘기야? 같다. 방향은 무엇이라는 거야? 반대라는 거야. 그치? 자, 잠시 선생님이 중력 법칙을 지우고 여기서 잠시 누구에 대해서 얘들아? 힘의 평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힘의 평형. 한 물체가 무엇합니까? 오른쪽으로 F1이 작용해. 몇 뉴턴이야 얘들아? 4뉴턴. 왼쪽으로 누가 작용합니까 얘들아? F2 몇 뉴턴이야 얘들아? 4뉴턴이야. 이 물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이건 안 움직여요. 이거 왜 안 움직여요? 줄다리기 하는 거랑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하죠. 그래서 줄다리기 하는 거랑 비슷해서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무엇이야 얘들아? 반대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힘 준 만큼 왼쪽에서 그 힘을 상쇄시키기 때문에 저기에 작용하는 R자임 F는 몇이야 얘들아? R자임 F는 0이야.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때 이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작용한 힘들이 무엇을 이룬다? 평형을 이룬다고 하셔야 돼요. 작용한 힘들이 무엇을 이룬다? 평형을 이룬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아, 그러면 힘의 평형 조건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자, 특히 여러분들 학교는 자, 힘의 평형 무엇입니까 얘들아? 두 힘의 누구요 얘들아? 크기가 무엇합니까 얘들아? 동일해요. 같아요. 맞죠? 두 힘이 서로 무슨 방향이어야 돼 얘들아? 반대 방향이어야 돼. 그치? 자,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 요렇게 선생님이 하트 모양의 종이를 잘랐다. 선생님이 여기서 F1 4뉴턴으로 잡아당길게. 여기서 F2 몇 뉴턴으로 잡아당길게. 4뉴턴으로 잡아당길게. 어떻게 돼요? 물체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움직이죠. 너네 줄다리기 할 때 줄이 움직이지 않는 원리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줄다리기 할 때 무슨 줄을 갖고 있죠? 같은 줄을 잡고 있어요. 같은 작용점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거지. 이래야지 힘이 상쇄되는 거예요. 얘 반대편에 아무것도 없어요. 얘 반대편에 아무것도 없죠. 따라서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 가면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건 힘의 평형이 맞지 않아요. 힘이 평형되려면 두 힘은 반드시 무슨 작용선 얘들아? 같은 무슨 선 얘들아? 작용선에 있어야 돼요. 됐나요? 그치? 요렇게 된다라는 거야. 아, 같은 작용선에 있지 않으면 두 힘은 평형을 이루기가 어렵구나. 자, 그럼 뭐냐면 지금 선생님은 중력과 평형을 이룬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선생님 중력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서로 완벽한 반대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게 되는 힘의 포인트, 작용점이 똑같은 곳에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러면 이제 힘의 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야.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힘의 기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무슨 법칙일까? 중력 법칙으로 가보면 우리는 누구를 볼 수가 있냐면 중력 법칙에서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은 질량 때문에 인력이 작용한단 말이야. 그런데 뭐라고 했었어 아까? 거리가 멀면 잡아당기기 쉬워 어려워 얘들아? 어려워. 지가 중력이 있지만요. 저 멀리 있는 세피우스 이런 것들을 잡아당길 수 있지 않습니다. 맞죠? 이유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중력 F는 두 물체 사이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거리가 아니라 거리가 2배 멀어지잖아. 그럼 중력은 몇 배로 약해지는 거야? 4배로 약해진다는 뜻이야. 됐을까요? 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자, 중력 F는 두 물체의 누구의 곱에 비례합니까? 얘들아? 질량의 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될 게 물리에서 질량은 매스의 약자 M을 써요. 화학에서는 W를 쓰거든요. 근데 물리에서는 M을 씁니다. 그래서 두 물체의 곱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두 물체 중 한 물체만 질량이 커져도 중력이 커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중력 법칙에서 여러분들이 봐줘야 될 공식 F는 이게요 비례반비례 표시죠. 는으로 끊어지려면 상수가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붙어야 돼. 자, 중력상수 G를 갖다 붙이고요. 얼의 제곱분의 누가 됩니까 얘가? M1, M2의 곱에 무엇한다? 비례한다.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물체를 설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M1이라고 해서 A라는 물체가 있고요. 여기 M2 해서 B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엄연히 두 물체의 질량이 달라 보이는 거 맞죠? M1이 M2보다 큽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누구예요, 얘들아? R이에요. 그런데 자,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 FA 됐나요?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 F 누구야, 얘들아? B. 그치? 현재 두 물체는 끌려가, 안 끌려가? 안 끌려가. 저대로 계속 가만히 있어. 저대로 계속 가만히 있는다라는 건 FA야 FB가 무엇을 이뤘다는 얘기야? 그렇지, 평형을 이뤘다는 얘기야. 그러면 힘의 크기는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FA를 구하는 공식이 자, 중력상수 G 거리 제곱분의 누굽니까, 얘들아? M1, M2의 곱에 무엇하다? 비례한다는 거야. 그런데 둘이 힘의 크기가 같다고 했으니 FB를 구하는 공식도 같은 거 마저 틀려. FB를 구하는 공식도 같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누굴 볼 수가 있냐면요. 이런 문제를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요. M1만 질량을 크게 했어요. M1만 질량을 키웠어. 그런데 어차피 FA를 구하나 FB를 구하나 공식은 요 공식으로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N1만 질량이 커져도 FA만 커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B도 커집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두 물체 중 한 물체의 질량을 크게 하면 둘 다 A만 중력이 커진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문제 표현 잘 보세요. 두 물체 사이에서 요거는 누구 물체 얘들아? 두 물체 누구요 얘들아? 사이의 중력을 말하는 거고요. 맞죠? 우리요. 지구와의 중력도 중요합니다. 지구와의 누구요 얘들아? 중력. 물리도 국어에서 낚을 수 있어요. 자, 지구와의 중력에서 누굴 볼 거냐면요. 여기 누가 있어요, 얘들아? 이렇게 해서 지구가 있어요. 자, 지구가 가지는 질량 누구라고 할게요, 얘들아? M3라고 할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 A 물체와 지구 사이의 거리, B 물체와 지구 사이의 거리. 둘 다 얼로 같다라고 할게요. 둘 다 R로 같아, 안 같아? 같아. 됐나요? 이때 FA가 큰가? FB가 큰가? 이런 게 나왔어. FA 어떻게 구해? FA 어떻게 구해? 중력상수 G 거리 제곱 분의 M1 곱하기 누구야? M2야? 지구잖아. 지구와의 중력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M 누가 되는 거야? 3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무엇 합니까, 얘들아? FB 어떻게 구해요? 중력상수 G 거리 제곱 분의 무엇이 됩니까? M2 곱하기 그렇지 M3예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M3는 똑같은데요. M1, M2가 다르죠? 누가 더 커요? M1이 커요? M2가 더 커요? M2예요? M1이 더 큰 거 맞아요? 틀려요? M1이 더 크죠? 그래서 지구와의 중력은 누가 더 큽니까, 얘들아? A가 더 큰 거예요. 두 물체 사이에서의 중력은 같고요. 지구와의 중력은 누가 더 큰 거예요, 얘들아? A2A가 더 큰 거예요. 막상 시험이 다가서 막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잖아요. 이거를 또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등부는 수업 타이밍을 굉장히 잘 누리는 애가 점수가 나오는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이 파트에서만 해도 여러분들께서 출제된 문제가 많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중력 법칙까지 배웠어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할게요.